이번 한 주 동안 저도 이렇게 뉴스를 쫙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평론들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지금 네. 빠져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번 한 주 네. 일단 총평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을 하면 용산에 네.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라고 있죠. 예. 굉장히 그 악역으로 나오는 볼드모트. 어. 거기서 해리포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볼드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볼드모트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예. 안 쓰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김영선. 지금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검찰총장 시절, 네. 검찰총장 시절에 그만뒀을 때, 그때가 좀 약간 좀 어려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 상반기 그렇죠. 정도 되겠죠. 그때가 한참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만 뭔가 무리한 검찰 권력을 휘두르다가 본인들이 이도저도 아닌 네. 그런 정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그러한 아주 이도저도 아닌 처지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바로 윤석열 부부의 귀인 명태균 씨를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굳이 명태균 씨는 이준석이 소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데려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아는데 왜 그럴까요? 김영선 공천장사, 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 나는 김영선인데, 이게 불거질 경우에 본인들의 사법처리, 공천장사 사법처리가 빼박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본격적인 수사를 대비해서 김영선이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않고 마치 볼드모트처럼 처리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저는 여기에 좀 이렇게 이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번 한 주 동안 사실 명태균 정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인지도 상승으로 치면요, 네. 역대급 속도로 역대급 전국구 인물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명태균 씨의 그런 의상과 걸음, 뭐 이렇게 막 네.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호풍선이 이거 예. 이 걸음 주유소 보셨습니까? 풍선 인형이라 주유소 그랬죠. 풍선 뭐 이렇게 걷는 모습 예. 보셨습니까? 야, 장안의 화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명태균 전국으로 지금 뒤덮여 있는데 우리 이제 김지호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굳이 김영선에 대한 존재들을 좀 숨기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라고 하는 네. 이 두 세력 간에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명태균과의 친분과 관련해서. 그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죠. 아. 서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네. 유리한 것만 얘기하면서 네가 명태균 소개했잖아. 네 때문에 명태균 만났잖아. 너가 더 친하잖아. 네. 내가 갔더니 명태균 대통령 차 타고 왔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소개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명태균의 존재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야. 서로 각자는 뭐 결국 진실은 거의 뭐 윤곽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명태균이라는 경남 지역에 있는 선거 예. 조작 의심이 되는 브로커가 자체 여론조사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무상으로 각 유령 정치인한테 이렇게 제공할 때 예. 바로 그 어떤 채용사 역할을 한 거는 수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고, 이거 저의 내피셜입니다. 수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거기에 예.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은 후에 네. 무상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오는 게 있겠죠? 그런 게 뭐겠습니까? 공천, 그다음에 친분.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도저도 아닌 검찰총장 임기 말, 네. 그리고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김종인, 이준석 대표 그때 좀 잘 나갔어요. 2021년도에는 사실상 김종인 이준석 시간이다라고 그렇죠. 봐도 무방하죠. 김종인은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그 선거를 이겼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종인의 키드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은 당 대표가 됐어요.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김종인,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아하. 그때 전화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고. 아니 이준석, 김종인은 왜 명태균 전화를 받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전화도 안 받는데? 예. 아이 그러면 거기도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21년도로 지금 우리는 돌아가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좌우하던 시절이고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검찰총장 막 그만두고 그렇죠. 국민의힘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실갱이를 할 때거든요. 그렇죠. 요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명태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자회동이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한번 껴 있었고 그렇죠. 또 한 번의 사자회동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친분이 강한 걸로 보이는데 서로 지금 죄수의 딜레마로 야 네가 너 친해, 네가 밥을 10번 먹었어, 네가 지금 둘이 뭐 놀러 갔다 왔어 이러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거 국민들 볼 때는 굉장히 지금 혈압 오르는 그런 장면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실이 반응을 낸 게 이번에 이 논쟁에 아주 그 기름을 부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 논평에 대해서. 일단은 대통령실의 그런 논평 자체가 뭐 처음 만난 시기도 틀리고 소개한 사람도 틀리고 바로 뭐 김종인 네.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짓으로 다 들통납니다. 바로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왜 그런 예. 말을 하냐? 솔직히 대통령실이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대로 확인을 해서 예. 어떤 그러한 입장을 내야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설레발이를 친 게 아닌가. 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예. 대충 그냥 발언은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해명을 냈고 뭐 곧 경질론도 있던데 원희룡 비서실장 경질론도 있던데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지 해명을 해서 더 잘못됐다. 이번 건으로 뭔가 좀 독대 이후에 뭐 책임을 지고 예. 뭔가 사퇴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소위 그냥 똥볼 찼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뭐 정진석 예. 비서실장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 됐어요. 예. 그 이후로 쭉 내리막이잖아요. 그렇죠. 쭉 지지율도 빠지고 국정 지지율도 빠지고 예. 뭐 여당 지지율도 빠지고 음. 아니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솔직히 대통령실 가가지고 반국가 세력 막 운운하고 막 김문수, 이진숙 임명할 때 누가 주도했겠어요? 정진석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있어도 맞아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대통령실에 해명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짓으로 일단 판명은 난 상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다니면서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네. 사실상 대통령실에 대한 공개 협박까지 그렇죠. 내가 한 달이면 대통령 뭐 탄핵 하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은 그동안에 고소고발을 계속 해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명태균에 대해서만은 고소고발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필리핀 빈곤 포르노 이 얘기했다고 그냥 바로 고소장 넣었죠? 바로 그냥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얘기했는데 왜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신 고발합니까? 아니, 뚜껑이 열렸거든요. 아니, 바로 그냥 고소장 대통령실 행정관이 왜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했다고 왜 대신 바로 고발했어요. 바로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바로 고발했어요. 아니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한두 뉴스타파. 건이 아니에요. 뉴스타파 재판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냥 언론사 고발 전문이야. 근데 요새 김대남이 활동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주진우 국회의원이 대신 고발하고 있어요. 아. 야. 그런데 명태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한다. 아, 요게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야. 그러니까 거짓말도 문제지만 명태균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못하는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지난 1, 2년 전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게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명태균이라는 절대 반지를 끼고 네. 김종인과 이준석을 걸쳐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면은 명태균은 진짜 절대 반지입니다. 아하. 악의 반지죠. 악의 반지를 꼈는데 악의 반지에 무릎을 꿇어야지 오크들이. 아, 이미 꼈기 때문에 그럼 뺄 수도 꼈잖아. 없어. 뺄 수도 꼈잖아. 그 사람 용산에 있는 사람 다 오크거든. 어. 오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야.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의 거짓말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전 뭐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21년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때는 김종인 이준석의 시간이었거든요. 요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9월 30일에 MBC와의 그 인터뷰 한 줄이 나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명태균이 나랑 윤석열 다리 났다라고 하는데 그거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소리 하고 있다. 근데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명태균이 전화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해가지고 전화를 김종인 위원장이 받고 2021년도 6월달에 그거를 김건희 여사에게 바꿔줘가지고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다리 놓은 거잖아요, 명태균이. 아니 그렇게 이걸 왜 김종인 위원장은 거짓 해명을 했다가 열흘 만에 말을 바꿨을까? 요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이 누가 봐도 다리를 놓고 다리 났거든요, 확실히 났거든요. 뭔가 거강꾼 역할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이 명태균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실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지금 상 치르고 있어요. 3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상 치르고 있어요. 사실은 좀 나이 드신 분한테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넓게 그냥 이해를 하자면 어쨌든 뭐 예, 연세-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거죠. 노인한테 돌아가셨다 이 말만큼 그렇죠. 막말이 없습니다. 아 그건 좀 심한 예. 말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뭔가 좀 음칫했나? 어. 아 내가 또 요것은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 아.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뭐 김종인 하고 지금 이준석이 또 이렇게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뭐 넓게 보면 그렇죠. 예, 동맹 관계는 거의 정치적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아버지예요. 정치적 예, 아버지. 정치적 아버지잖아요. 예. 유승민은 거부했잖아. 나는 이준석 같은 놈 가르친 적 없다. 예, 전혀 관계가- 김종인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정리하면 김종인에게 정치적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큰 아들 명태균, 작은 아들 이준석.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예. 그 대통령실에서 이준석이 명태균 소개했다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차에 명태균이 타고 왔더라. 나도 만나봤는데 그래서 이준석과 뭔가 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제수의 딜레마. 아. 이준석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뭔가 본인의 대리마로서 어떤 지분이 있어야 향후 대선, 예. 총선에서 어떤 본인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도 그걸 지키자. 키워야 된다. 이준석을 지켜야 키우자. 된다. 아하. 그래서 철저히 이준석을 방탄하고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이 물어봤으니까 9월 30일 MBC 보도 나갈 때만 해도 명태균 그러면 아이 그 헛소리 하는 사람이고 그냥 명태균 큰아들은 버렸어. 그냥 버린 거죠. 버렸지만 작은 아들이라도 키워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앞에 보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반박하려고 명태균이 가운데서 다리 났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아니, 그러니까 때는 굳이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예. 본인은 비켜갈 수 있잖아. 음, 이준석하고 저기 대통령실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 예. 근데 어디 참전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의 위험성을 가지고 이준석 편을 들어줬다.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인데 이준석 편을 들어주다가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이 또 앞뒤가 달라지는 이런 모순이 또 발생이 된 거 아닌가 싶고 동시에 이게 명태균을 자극함으로써 명태균이 갑자기 정치적 아버지를 잃었다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아주 작은 아들만 그러니까 챙기고 자극을 한 작은 아들 이준석만 챙기고 큰아들이 삐진 나는 거지. 그냥 버리니까 파양당한 거죠, 오죽하면 노인한테 돌아가셨다. 이걸 그게 하겠죠. 저도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게 포인트고 예.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상중 다음부터 페이스북 보셨어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여전히 자기는 상을 치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윤한홍 저격하죠, 홍준표 저격하죠, 김재원 저격하면서 파양을 당했잖아요.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총을 막 온 사방에다가 막 폭탄을 투하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요게 포인트 아니겠나? 단순하게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예.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3억 6천만 원 상당의 무상 어허. 여론조사 보고 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밝히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김영선 공천할 때 영향력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가 껴 있는지. 그렇죠. 그게 그거 핵심이죠. 얘기하면 돼요. 그다음에 예. 이준석 그다음에 뭐 우리 김종인 이런 분들 무상 여론조사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다음에 아주 심플한데. 공천
우리 거의 뭐 예. 월급 반띵하는 김영선, 우리 볼드모트하고 경남의 볼드모트 수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예. 그 우리 명태균 선생 영혼의 단짝 아닙니까? 월급을 반띵하는. 아 요새 부부도 월급 반띵 안 해요. 거의 뭐 경제 공동체죠. 예, 경제 공동체. 요새 부부도 계좌 딸이 관리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예. 월급을 반띵하는 사이거든. 정말 영혼의 단짝. 의아합니다. 그러면 예. 정말 이런 정말 그 영혼의 단짝이 어떤 그런 공천 대가를 받았을 때 우리 김종인 이준석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아니 자꾸 자기 역할이 없었대 당 대표였는데.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네. 어떤 역할을 너무 했냐는 황당한 거예요. 거야. 당 대표인데. 당 대표인데. 선출직 당 대표인데. 아니 보궐선거 공천권이 없었다? 아, 그럼 당 대표 왜 했어? 무능하다는 거죠. 왜 했어? 무능한 거죠.